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가상화폐, 톤이라는 어떤 그 텔레그램 관련된 곳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주는 그런 콘테스트가 있었는데요. 1등부터 1000등까지 가상화폐를 주는데 전 오늘 망했어요. 심지어 저 오늘 D번도 시스페일 당해서 가상화폐는커녕 레이팅을 150점이나 까먹었는데요.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A번부터 D번이나 2번까지 설명을 해보려는데요. 한번 A번부터 볼게요. A번 문제는 일단 A번 문제는 조금 그 읽기 까다로운 형태로 나와 있고요. 여기 A번 문제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그 A1, A2, AN이라고 어떤 양수 배열이 있을 때 그 양수 배열에 있는 그 I, J라는 인덱스 두 개를 잡아서 그 모든 I, J를 포함한 모든 K에 대해서 그 AI-AK 플러스 AK-AJ가 AI-AJ이길 바란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좀 다시 쓰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좀 식이 좀 되게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어, 만약에 어떤 AI라는 값이 여기 있고 AJ라는 값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갭인 식의 오른쪽 부분이, 그러니까 그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 이렇게 어떤 그 플러스 이게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오른쪽 부분이 그 AI가 여기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AI가 여기 있고 AJ가 여기 있으면 이 갭 이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임의의 AK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AI까지랑 여기서부터 AJ까지의 합이 AI부터 AJ까지의 합이랑 같다라는 건 AK가 AI랑 AJ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K가 AI랑 AJ 사이에 있지 않고 여기 어디에 있었으면 AI-AK나 아니면 AJ-AK가 굉장히 큰 값이 돼서 그 합이 딱 이거에 맞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값이 AI랑 AJ 사이에 들어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쉬운 걸 어렵게 써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전체에서 제일 큰 원소가 어디에 있는지, 제일 작은 원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각각 찾아서 그것들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원소랑 제일 작은 원소의 위치를 각각 출력을 하면 모든 원소가 그 사이에 있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원소 이상, 제일 큰 원소 이하인 게 항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일 큰 원소랑 제일 작은 원소를 한 번씩 찍어주면 돼요. 코드가 안 뜨네요. 그래서 제일 작은 원소가 어디에 있는지, 제일 큰 원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각각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A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번 문제로 가볼게요. 왜 이래 갑자기? 너무 불안한데? 전체 문제 띄워놓고 B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B는 어떤 정수들을 입력을 받아요. 이때 어떤 그 정수의 배열에서 특정 원소 X를 하나 선택해서 X를 지우고 X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X를 한 번씩 뺀대요. 그거를 n-1번 반복하면 원소가 딱 하나 남겠죠. 그 딱 하나 남은 원소가 특정한 값인 K가 되게 하고 싶대요. 이렇게 K가 되게 하는 그 지우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지우는 방법에 의해서 그게 마지막 남은 원소가 K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번 지어보면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처음에 원소가 뭐 우리가 원소를 어떤 순서로 지우는지 정해놓고 지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1, A2, 점점점 AN까지의 원소가 있고 이걸 하나하나씩 지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A1을 지워요. 그러면 모든 수가 A2 마이너스 A1, A2 마이너스 A
A3 마이너스 A1 1 점점점 해가지고 AN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A1 이렇게 그 처음 수에 그니까 이 지워진 수가 빠진 수가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수를 지웁니다. 그 다음 수를 지우면 A2를 지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2를 지우면 A2를 지운다는 건 A2-A1만큼 나머지에 대해서 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A1이 한 번 빠진 게 한 번 더해져요. 그러면 A3 마이너스 A1이 한 번 빠진 게 한 번 더해졌으니까 A2가 한 번 빠지죠. A2 점점점 그러면 마지막으로 뺀 것까지 AN 마이너스 A2 이렇게 A1을 뺀 다음엔 AN-A1이 남고 A2를 뺀 다음엔 AN-A2가 남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빼보면 그러고 나면은 그 마지막 원소가 AN-1 마이너스 AN-2가 남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개 남을 때까지 하면 이렇게 남을 거고요. 그리고 AN-AN-2가 남을 거예요. 마지막에 원소 두 개가 남을 때까지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이쪽이 또 소거가 되면서 AN 빼기 AN-1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원소 하나는 반드시 마지막에 남긴 하나랑 그 직전에 뺀 거 하나 이 두 개에 대한 식으로만 이루어진 값이 맨 마지막에 하나 남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우리는 그 어떤 마지막 남을 수 하나랑 그 마지막 남을 수를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AN-1 이 쌍을 찾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특정한 K를 나눌 수 있는지 그러니까 K를 맨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 2, 2, 7 이때 5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건 맨 마지막 두 개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 7을 가지고 5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를 만들 수 있다라고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 배열을 받아서 그 이것들로 만들 수 있는 합들 중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배열에 있는 임의 원소 A, B 중에 A-B가 K인 경우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걸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떤 특정한 모든 그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든 A에 대해서 A 플러스 K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그 A를 뺐을 때 K가 되는 어떤 특정한 A 플러스 K가 존재하느냐를 찾아서 존재하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그걸 찾는 걸 구현을 했어요. 여기서 오늘 테스트 데이터에는 그 어노더드 셋 그러니까 그 이런 문제를 풀 때 해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시 적용용 데이터가 좀 들어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노더드 셋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 분들이 많이 TLE를 받았다는 소식이 좀 들립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문제 B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C인데 문제 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오늘 정수론 되게 많죠. 그래서 또 n개의 정수로 되어 있는 배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n개의 정수로 되어 있는 배열에다가 어떤 연산을 적용을 하는데 그 연산이 뭐냐면 어떤 x를 잡고 모든 원소를 x의 나머지로 넣는데요. 그러니 그때 그 전부 이 배열의 모든 원소를 다 같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배열의 원소를 다 같게 만드는 방법이 존재하는가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이거를 그 만드는 방법보다는 만들 수 없는 방법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좀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많이 특정 경우가 있고 그리고 특정 경우가 아니면 그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568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렇게 예시 0000으로 최종적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식으로 예시를 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만약에 어떤 여러 개의 수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그 전부 0으로 바꾸는 게 아마도 기본적인 전략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뭐 8이 있으면 그냥 8을 0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8로 모듈러 연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6으로 모듈러 연산을 하고 5로 모듈러 연산을 하고 2로 모듈러 연산을 하는 식으로 전부 0으로 만드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전략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1이 있는 경우예요. 만약에 1이 있으면 1은 무슨 수를 써도 0으로 못 만들어요. 그리고 0도 무슨 수를 써도 1로 못 만들죠. 그리고 0이랑 1이 같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0이랑 1이 같이 존재하면 그러면 그 두 개를 같게 만드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 x가 2 이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1로 이거를 모듈러를 해야 1이 0으로 바뀔 텐데 그렇게 만들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0이랑 1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겠어요. 그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0이나 1 중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아예 없거나 그렇게 되리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단 이 예제에서 주어진 경우도 0, 1이 있어서 안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없어서 되거나 같은 경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0, 1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1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1이 존재하지 않고 0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이것들을 처리하면 좋을지. 0만 있는 경우에는 A, B, C, D가 큰 순서로 있으면 그냥 D, C, B, A 순으로 모듈 연산을 해서 전부 0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0이 있고 아니면 0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0이 처음에 없는 경우에도 그 전부 0으로 만드는 전략은 유효해요. 그래서 그 1이 없으면 그러니까 1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항상 이걸 전부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이게 1이 없으면 전부 0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1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이 있으면 우리는 전부 1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 0으로 만들면 그걸 처리할 수 없기 그 0이랑 1이 같이 있으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1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1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전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을 때 D를 1로 만들려면 D-1을 1로 모듈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D 하나만 1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모든 원소들을 하나하나 1로 보내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전략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인접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C가 D-1인 경우에는 우리가 D-1로 모듈러를 했을 때 C가 0이 돼버려서 0은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C-1로 하면은 그러면 여기 2가 생겨버리죠. 2가 생겨버리면 1이랑 2가 있어도 이거를 같이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1이 하나 이상 존재하면 인접한 원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까지 구한 걸 정리를 해서 만약에 1이 없으면 S고요. 그리고 1이 있고 그리고 인접한 원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접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S고 아니면 노다 이렇게 되리라고 네, 이렇게 되리라고 그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열이 들어오면 정렬을 해서 그 배열에 1이 있는지 그리고 그 1이 존재하면 그 인접한 원소가 또 존재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네, 이거 외에 뭐 특별히 더 효과적인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풀 수 있고, 일이 존재하고 연속된 원소가 없는 경우에도 풀었고, 연속된 원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걸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일이 있을 때 연속된 원소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다 고려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답을 다 고려해서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인접한 원소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두 개의 원소가 그 일 차이로 두 개가 있는 게 존재하면 그 no를 출력하고 아니면 yes를 출력하는 이런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C번 문제였어요. 그 다음으로 문제 D번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또 정수론이죠. D는 제가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면 시스템 테스트 페일인데요. 어떻게 틀렸냐면 그 64비트 정수 오버플로우로 틀렸어요. D가 뭐 하는 문제냐면 어, 어떤 양의 정수 K가 있을 때 그 정수 N을 K개의 나머지가 서로 다른 양의 정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N을 K굿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가 서로 다른 K의 서로 다른 그 K개의 정수라는 건 그 나머지가 서로 다른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 9이면 나머지가 0, 1, 2인 걸 전부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그러면 어떤 특정한 K에 대해서 N은 K, K 플러스 1 나누기 2, 왜냐면 그 1부터 K까지 합이니까요. 2 플러스 어떤 적당한 뭐 알파 K가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K가 존재하면 yes 아니면 no를 찍으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몇 가지 수들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 1부터 뭐 한 100까지 만들어 보면은 우리는 그 만들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걸 못 만드는 수가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그 2의 거듭 제곱꼴의 수면 이걸 못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이 k가 2의 어떤 x 제곱꼴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n의 2n의 약수 2n의 약수꼴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 형태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어,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적어도 하나의 답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런 경우들 외에는. 왜 이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2의 x제곱이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가 2의 x제곱이 들어가면, 그, 쪽이 홀수가 되고요. 그러면 그, 어떤 2의 x제곱 꼴 플러스, 그 이쪽에도 2의 x제곱 꼴이 들어가고, 이쪽에 홀수로 남는 게 되고, 아,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 대회 중에 증명하고 푼 건 아니라서 잠깐 좀 에디토리얼 좀 보고 얘기할게요. 네, 이게 저도 이거를 규칙을 보고 찍은 거기 때문에 증명하려면 좀 간단치 않아가지고 일단은 이걸 보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 K 굿이라는 건 이 두 줄의 조건을 둘 다 만족시키는 걸 K 굿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합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저 합이랑 합동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 K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어떤 K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그러니까 짝수일 경우에는 이런 2의 K제곱꼴의 형태로 나타나리라는 거, 그리고 그 홀수일 경우에는 어떤 2n의 약수인데, 그 여기서 홀수인 경우에는 그 이쪽에 이쪽이 짝수고 이쪽에는 아무거나 넣을 수,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 알파의 임의의 정수를 아무거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 그 EN의 약수인 것들 중에서 제일 그 작은 걸 넣는 게 유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K가 짝수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 K가 그 EN의 약수이면서, 그리고 n이 k의 배수는 아닌 어떤 특정한 k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그 여기 2로 나눈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그게 그 EN의 약수 그 EN의 약수이면서 그 이거를 k의 배수는 아니려면 그게 어떤 그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거. 왜냐면 우리는 그 n이 특정 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제일 작은 k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EN의 약수 중에 제일 작은 수면서 그 k를 나누지 않는다는 걸, 그 이쪽이 홀수일 때 k로 나눠 그 이쪽이 그러니까 2의 그 n을 k로 n이 k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를 보장하는 게 그 2의 그 n을 그러니까 가장 큰 2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n을 나누는 그 제일 큰 거듭제곱 fn에다가 플러스 1로 하면은 그 en의 약수이면서 제일 작은 그 n을 나누지 않는 k가 되죠. 네, 이런 형태의 2의 거듭제곱꼴 형태의 수로 그 짝수일 때 가능한 제일 작은 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홀수인 경우, K가 홀수인 경우에는 그 우리가 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짝수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K는 EN의 이 경우에는 그 어, 그런 경우에 K가 그 EN의 약수이면서 가장 작은 수가 저기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뭐 적당한 홀수, 그러니까 가장 큰 홀수인 약수를 넣었을 때 그게 작동하리라고 이 과정을 거치면 보장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별로 제가 오늘 별로 깔끔하게 검증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1부터 뭐 적당한 뭐 2의 뭐
30제곱 정도까지 그 모든 2의 i제곱이랑 그리고 모든 n을 2의 i제곱으로 나눈 거에 대해서 각각 k를 다 넣어보면 이 문제의 해를 적어도 하나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2의 거듭제곱 k가 2의 거듭제곱 꼴인 경우엔 답을 찾을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코드로는 i는 1부터 적당히 n보다 작은 i까지 모든 2의 거듭제곱과 그 2의 거듭제곱을 n을 2의 거듭제곱으로 나눈 모든 수를 저 판별식에다가 넣어서 만족하는 수가 하나 이상 존재하면 그 수를 출력하고 아니면 노를 출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증명하는 난이도랑 그 대회에 나왔을 때 푸는 난이도랑 꽤나 많이 다른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 실제로 증명하기에는 좀 그 문제 형태 자체가 되게 어려운 정수론 이론이 필요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한 그 정수론 적인 기반이 필요한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직접 찍어보고 그리고 찍어보고 답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보고 답이 나온 형태를 가지고 그 답이 나오는 조합을 출력하는 그 코드를 내는 그런 그리디한 방법으로 그 문제의 답을 내보는 그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대표적인 그 실제로 시험에서의 난이도랑 그 증명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그 떨어져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전 이걸 왜 틀렸냐면요. 아까 2의 거듭제곱 다 넣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2의 거듭제곱 다 넣어보다가 그러면 그것들을 전부 제곱을 하거든요. 근데 제곱을 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요. 그거 못 걸러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64비트 정수랑 64비트 정수를 곱하면 64비트를 넘어가게 되죠. 그거를 못 걸러서 틀렸습니다. 그런 문제였고요.